혹시 마트에서 장바구니 하나 드는 것도 버거우신가요? 아니면 바닥에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소리부터 나시나요? 평소 입던 바지가 헐렁해지면서 허벅지는 가늘어지고 배만 나온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돈 영혼으로 여러분의 남은 30년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충격적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30년간 노년의학을 전공해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데 50대 이후 근육이 빠지는 것은 그냥 나이 탓이 아닙니다.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도구가 아닙니다.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 같은 만성 염증을 막는 생명의 방패이자 멋진 노후의 자유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3분 동안 이 경고를 무시하고 비싼 영양제만 찾다 보면 힘없이 무너지는 근육 때문에 낙상과 골절의 위험에 노출되고 결국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저희 활력연구소는 70대에도 청춘처럼 활력 넘치는 분들이 평생 비밀로 지켜온 딱 3가지 영양 비법과 3가지 기적의 운동 원칙을 공개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는 것이 지긋지긋한 무기력함과 불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육 부활의 비밀을 공개하기 전에 여러분의 근육이 왜 힘없이 빠지는지 그 진짜 원인부터 알아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근육이 빠지는 것은 단순히 적게 먹어서가 아니라 복합적인 이유로 근육이 잠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첫째, 단백질 섭취 부족과 소화 능력 저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소화 효소의 분비가 줄어들고 위산의 농도도 낮아집니다. 이로 인해 식욕이 감소하고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공급이 불충분해집니다.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근육량 유지는 불가능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체중 1kg당 1.2에서 1.5g의 단백질 섭취가 권장됩니다. 둘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노화와 함께 근육 합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성장 호르몬,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등 근육 생성 호르몬의 분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근육이 생성되는 속도를 현저히 둔화시킵니다. 셋째, 만성 염증의 공격입니다. 당뇨병, 심혈관 질환, 관절염 등 만성 염증성 질환들이 근육 세포 조직을 지속적으로 공격해 근육 소실을 가속화시킵니다. 염증 물질들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입니다. 넷째, 뇌신경계의 변화입니다. 최근 연구는 근육의 소실이 팔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노화로 인한 뇌의 운동 관련 신경계 변화가 운동 능력 저하의 주요 원인이므로 신경계 건강 역시 근감소증 관리의 주요 요소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다섯째, 활동량 부족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는 말처럼 활동량이 줄어들수록 근육은 점차 소실됩니다. 특히 낮은 신체 활동은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 치명적인 악순환을 만들어 결국 낙상과 골절 위험까지 높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근육이 힘을 잃고 있을 때 지금부터 근육을 깨우는 333 황금 열쇠를 공개하겠습니다.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는다고 다 흡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은 소화 능력이 떨어져 단백질을 매 끼니 2030g씩 분산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면서 근육 합성을 폭발시키는 3가지 황금 영양소와 3가지 최악의 습관, 그리고 3가지 기적의 운동법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근육을 다시 깨우는 황금 영양소 3가지.
첫 번째, 근육을 깨우는 닭가슴살과 달걀입니다. 여러분, 근육 합성을 시작시키는 결정적인 시동키가 바로 달걀과 닭가슴살에 많이 든 특별한 단백질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에 지금 당장 근육을 만들어라 는 신호를 가장 강력하게 보냅니다.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좋은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달걀을 먹을 때는 노른자를 절대 버리지 마세요. 노른자에는 근육을 움직이는 윤활유와 뇌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해서 노른자까지 드셔야 근육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닭가슴살 100에서 150g 또는 달걀 한두 개를 매일 아침 식사와 저녁 간식으로 나누어 드세요. 삶거나 구워서 소금 대신 허브나 채소를 곁들이면 근육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진료한 62세 방영철 환자분은 다른 영양제는 중단하고 아침에 삶은 달걀 2개와 저녁에 구운 닭가슴살을 챙겨 드신 후 3개월 만에 병원에서 근육량이 유의미하게 늘었다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 근육뼈대를 튼튼하게 해주는 우유와 요거트입니다. 우유와 플레인 요거트는 소화 흡수가 매우 빠릅니다. 약해진 50, 60대의 소화관에서도 영양소를 초고속으로 배달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단백질원입니다. 우유 200ml 한 잔은 좋은 단백질 6에서 9g과 함께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칼슘과 비타민 D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칼슘은 뼈뿐만 아니라 근육의 힘줄이 움직이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루 2잔 400ml의 우유 또는 플레인 요거트를 식사 사이 간식으로 나누어 드세요. 견과류, 바나나와 함께 믹스해서 마시면 근육 성장에 더욱 유리합니다. 58세 김순자 환자분은 폐경 이후 무릎이 시큰거려서 파스를 달고 사셨지만 매일 아침 우유 한 잔과 오후 간식으로 그릭 요거트를 드신 후 무릎 주변 근육에 힘이 생기면서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훨씬 편해졌고 악력 테스트 점수도 크게 올랐습니다. 세 번째는 염증 청소부의 역할을 하는 연어와 고등어입니다. 연어, 고등어 등 등푸른 생선은 좋은 단백질과 함께 오메가3를 공급하는 완벽한 식품입니다. 오메가3는 근육세포를 공격하는 만성 염증을 싹 씻어내고 근육이 단백질을 잘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이 염증 관리가 바로 근육 재생 및 합성을 증가시키는 숨겨진 열쇠입니다. 연어 100g에는 단백질 20g과 함께 근육 재생에 필요한 오메가3가 복합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구운 연어 또는 고등어 100에서 150g을 주 3회 이상 점심이나 저녁 식단에 포함하세요. 시금치, 브로콜리 등 녹황색 채소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68세 이민호 환자분은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지만 주 3회 고등어구이와 시금치나물을 함께 드신 후 통증이 줄어들면서 걷기 운동 시간을 2배로 늘릴 수 있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개운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부 근육을 녹이는 3가지 최악의 식사 습관. 좋은 것을 채우는 것보다 근육 성장을 방해하는 독소를 끊어내는 것이 50대와 60대 여러분의 건강에 더 중요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잘못된 식습관은 근육의 염증을 높이고 신장과 간의 과부하를 걸어 근손실을 2배 이상 가속화시킵니다. 근육을 망치는 3가지 독을 확인해 보세요. 첫 번째는 단백질 몰아먹기가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드시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방법입니다.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시니어의 신장과 간 등에 과부하가 걸려 단백질 대사 산물인 암모니아가 증가합니다. 이는 피로감과 식욕 저하를 유발하며 근육 합성에 필요한 양 이상의 단백질은 오히려 효율이 떨어져 버려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근손실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신장 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기존에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올바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3에서 4회에 나누어 한 끼당 20에서 30g씩 균등하게 분배하여 섭취해야 합니다. 불규칙한 시간에 몰아먹는 것을 피하고 소화가 힘들면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나 콩으로 바꿔 먹으며 소화 부담을 줄이세요.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2세 정미숙 환자분은 건강을 위해서 점심때만 고기를 잔뜩 드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밤에 잠도 잘 못 주무셨는데 양을 줄이고 아침, 점심, 저녁에 닭가슴살을 나눠 드신 후 소화가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할 식사 습관은 가공 단백질 섭취입니다. 소시지, 햄, 각종 인스턴트 가공육은 겉보기에는 단백질이 풍부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육 건강에 매우 해로운 식품입니다. 이들은 소화가 어렵고 고염분, 포화지방, 각종 첨가물이 많아 근육 조직의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염분과 포화지방은 근육 조직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신장 기능 저하를 초래해서 근육이 염증에 취약한 50대 이후에게 특히 치명적입니다. 올바른 선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고기나 생선은 자연 상태의 신선육을 선택하여 삶거나 구워서 드세요. 인스턴트 가공육은 주 1회 이하로 최대한 자제하고 저염 방식으로 조리하여 드셔야 합니다. 정말 드시고 싶으시다면 주 1회 소량만 드시도록 노력하세요. 실제 환자 사례입니다. 55세 최재성 환자분은 캠핑과 야외 활동을 좋아하셔서 소시지를 자주 드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염증 수치가 높게 나와서 이를 끊고 신선한 닭가슴살 위주로 바꾸셨더니 평소 무거워던 몸이 가벼워지고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분과 튀김은 근육 대사를 방해하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흰빵, 설탕, 사탕, 튀김류 등 단순당과 고지방 인스턴트 식품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이는 근육을 만드는데 방해가 되고 근육 내에 지방이 쌓이게 합니다. 또한 당뇨, 고혈압 등 대사질환 위험도 높여 근손실을 악화시킵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당을 처리하는데 집중하느라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자원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근육은 점점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올바른 섭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미, 귀리 같은 통곡물과 채소, 과일, 견과류를 식사의 50% 이상으로 채우세요. 가공식품이나 당류를 먹는 것을 줄이고 맵기, 채소, 과일, 고기나 생선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입니다. 3부 요양원 걱정 끝. 기적의 3대 근육 부활 운동법.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챙겨도 근력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30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깨달은 것은 낙상 방지와 인지 기능 유지를 위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3가지 운동 원칙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근육 시동 걸기입니다. 근육 손실을 막고 근육을 다시 깨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버티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손실을 막는 핵심 열쇠입니다. 무거운 것을 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가장 큰 근육인 다리, 허벅지, 엉덩이를 중심으로 힘을 주어야 효과가 큽니다. 근육에 적절히 힘을 주면 근육의 섬유들이 살짝 놀랐다가 쉬는 동안 더 강하고 튼튼하게 회복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8에서 12번 정도 힘들게 반복할 수 있는 강도로 이 큰 근육들을 운동하면 근육의 힘과 양이 눈에 띄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실생활에서 가장 쉽게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2, 3회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나 벽을 짚고 몸을 밀었다 당기기 일어서서 하는 팔굽혀펴기를 8에서 12회 반복하는 것을 습관화하세요. 작은 아령이나 탄력 있는 밴드를 사용하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머리와 몸을 동시에 쓰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힘이 빠지는 건 팔다리 근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근육으로 보내는 신호 자체가 약해지는 것이 큰 원인이라는 겁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뇌까지 건강하게 지키려면 생각하는 힘과 움직이는 힘을 동시에 쓰는 훈련을 해야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뇌와 근육은 하나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뇌에서 운동 신호를 잘 보내야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고 근육이 건강해야 뇌도 활력을 얻습니다.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걷기와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면서 발을 엇갈려 걷거나 숫자를 거꾸로 세는 등 머리를 쓰는 훈련을 함께 하십시오. 한 발로 서서 균형 잡는 연습을 일상에서 꾸준히 해서 두뇌와 근육을 동시에 훈련해야 합니다. 60세 김복자 환자분의 사례입니다. 걷기 운동 중에 숫자를 거꾸로 세는 훈련을 하셨는데 초기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꾸준히 한 결과 기억력이 좋아졌고 일상생활에서도 실수가 줄었다며 인지 기능까지 좋아지는 것을 체감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낙상 방지, 중심 잡는 능력을 지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근육 손실은 넘어지는 사고와 골절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65세 이상에서 넘어지는 사고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 독립적인 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근력 운동 외에도 꾸준하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넘어지는 위험을 줄이고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우리 몸이 자신도 모르게 중심을 잡는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지만 꾸준한 훈련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실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앉았다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등 일상 속 활동을 의식적으로 늘려 보십시오. 매일 30분 이상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이고 중심 잡는 능력을 높이는 한발 서기를 습관화해야 합니다. 운동 강도는 무리하지 마시고 힘들지 않은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60세 김시민 환자분이 사례를 들어보세요. 작은 만보기를 착용하고 하루 만보 걷기를 목표로 정하셨는데 꾸준히 활동량을 늘린 결과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고 무엇보다 계단을 오를 때 무릎 부담이 줄었다고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건강한 노후를 위한 황금 열쇠를 모두 손에 쥐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단백질을 한 번에 몰아 먹는 것을 피하고 하루 3끼에 걸쳐 고르게 나누어 섭취하는 방법과 근육을 보충하는 3가지 음식을 배웠습니다. 또한 단백질 몰아먹기, 가공 단백질, 단순당과 튀김이라는 최악의 습관을 확인했고 3가지 기적의 운동법까지 근육에 대한 모든 비법을 알게 되셨습니다. 30년간 노년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러분과 같은 60대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지식을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은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사람이 결국 건강한 노후를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호르몬 분비가 줄어도 염증이 생겨도 우리의 근육은
제대로 된 영양과 자극만 주면 언제든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는 충분히 증명된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튼튼한 근육을 되찾고 장바구니 2개도 번쩍 들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무릎 걱정 없이 여행을 다니는 자유롭고 활기찬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치매나 낙상 걱정 없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멋진 시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항상 확신하는 것은 건강한 근육이야말로 행복한 노후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 열쇠를 손에 쥘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활력연구소가 제공하는 다음 비밀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근손실과 통증으로 고생하는 지인이 있다면 이 소중한 정보를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세요. 여러분의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